안녕하세요, 엘리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오늘 방송을 했는데 요즘 부동산이 잘 안 팔려서 되게 속상하신 분들도 많고,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지금 안 나가고,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는데 뭐 역전세가 나거나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많은 분들이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저도 이메일 요즘 받는 그 이메일의 그 문의사항들이 예전하고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불과 뭐 한 몇 달 전만 해도, 올 초만 해도 뭐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거 팔고 저거 옮겨 타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메일 받는 질문은 대부분 다 선생님, 이게 이제 뭐 입주가 많아져서 이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산 가격보다 오히려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팔까요?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요. 이거 2년 더 가져가면 나중에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걱정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 저 뭐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는데 전세는 안 나가고 역전세는 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막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뭐라고 해드리냐면, 저도 똑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려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어차피 굉장히 2014년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상승기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길어서 그동안 많은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도 되게 많고, 정말 하락기가 올 것 같지 않게 계속해서 몇 년, 거의 14년부터니까 15, 16, 17, 18, 19, 20, 21, 22 거의 8년 동안 7년 내지 8년 동안의 긴 상승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 계속 있었던 저 같은 사람들은, 과연 이게 하락이 올까? 부동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급매가 나오고, 지금 심지어 전세까지 나가지 않고 냉각기, 완전 꽁꽁 냉각기에 접어드니까,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하락인가 겁이 나고 두렵고, 그동안 내가 맞이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솔직하게 하락기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번 이게 진짜 하락기일까, 아니면 이게 하락기가 얼마나 갈 것인가, 과연 다시 상승기가 올 것인가, 이 두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하면서 굉장히 싼 값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히려 갱신하면 더 싼 게 내려오고, 팔리면 더 싼 게 막 내려오는, 가격이 더 점점 싼 가격 급매들이 막 생기면서 매물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시장을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저도 정확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가 꼭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이 꼭지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건 지나봐야, 우리가 2022년 초반을 지나보니까 지금 2022년 10월이잖아요. 2022년 초반 3월부터, 봄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냉각기가 지금 10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금매들이 쌓이다 보니까, 2021년이 꼭지였구나, 2022년 봄이 꼭지였구나.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 온도 차이와 시기적으로 이제 매매가 잘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팔걸, 껄껄껄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전문가라고 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을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기초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오르고 내리고 롤러코스터처럼 부동산은 회복기라고 얘기하는 봄이 있고, 상승기라고 얘기하는 여름이 있고, 후퇴기라고 얘기하는 가을이 있고, 하락기라고 얘기하는 겨울이 있단 말이죠. 이 꼭지, 제가 얘기한 이 꼭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바닥, 반대로 바닥. 이 겨울을 지나 봄으로 오는 이 바닥도 역시 지나봐야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그때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걸 버텨서 다시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오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내가 이 봄에 사서 여름에 팔고 진짜 뭐 바닥에 사서 먹게 내지는 뭐 꼭지에 팔고 나오면 정말 해피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의 일종인데, 내가 설사 꼭지에 잡았더라도 이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면 또 더 에너지, 그 쌓인 에너지만큼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조금 시기적으로 잘못 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겨울을 지나 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실거주집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한 채, 실거주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실거주집이 뭐 지금 막 떨어져. 막 속상해. 내가 어렵게 지금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집을 마련했는데 산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그나마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야지, 어떻게 버틸까? 이 버틸 방법을 연구를 하겠지만, 이 실거주지 하시는 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전재산 영끌을 해서 실거주집을 마련했는데 이게 사자마자 떨어지면 너무너무 속상하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가정에 불화도 생기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 관리만 잘하고 버티면, 실거주집은 살다 보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버티면 돼요.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전세 살거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인데 내 집 하나 없이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아마 속으로는 내가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집 안 사기 너무 잘했다, 나 전세 살기 너무 잘했다, 지금 집값 떨어지니까 나는 절대 집 안 사고 전세 살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절대 집을 사지 말고 있다가 나는 전세로 오래오래 살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고 바닥이 되면 사야지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언제가 바닥인지 알 수 있냐는 거죠. 전세로 계속 살고 있는, 투자를 하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은 언제가 바닥인지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 흐름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정확한 흐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느 시점에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5억이 있다.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전세를 살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5억을 주고 정말 내가 원래 얘가 6억, 7억 했던, 7억, 8억 했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아파트였는데 금매가 나와서 요즘 1억, 2억, 심지어 2, 3억씩 떨어진 금매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전세 5억을 살 바에 아파트 5억을 주고 사겠다는 거죠. 돈이 조금 모자르면 우리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으니까 대출금을 조금 이용해서, 물론 그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산 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사시면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되게 약한 게 과거의 기억을 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내가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분명히 5억인 걸 알고 갔는데 뭐가 하나 가격이 상승장에서는 뭐 하나 팔리고 나면 자꾸 실거래가가 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5억인 줄 알고 갔더니 벌써 1, 2천이 올랐어. 그럼 벌써 1, 2천이 올랐네? 5억 5천이네? 5억 5천이면 벌써 나 5억인 줄 알았는데 벌써 5천 올랐네? 너무 많이 올랐어. 나 안 사.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나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저 위너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대부분 다 과거의 기억을,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사러 가서 몇 천이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억 5천이 막 6억 되고 6억 2, 3천, 6억 5천 막 7억 되면서 그때 살 걸 껄껄껄 꼴무새가 반대로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러 갔더니 분명히 5억이던 게 4억 8천짜리 물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떨어지려나? 그리고 또 안 사. 좀 더 기다렸더니 4억 막 7천, 4억 6천까지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떨어지려나? 그러면서 또 안 사는 거죠. 그러면서 싼 물건이 엄청 많이 정체돼 있는데 아무도 사러 오지 않으니까 이제 냉각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그때 가서 정말 싼 금매를 사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정말 싼 금매를 사고 싶지만 뭔가 팔려야 이 금매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팔리지 않으니까 이 금매는 금매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사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오히려 실거주자들은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는 거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싸다는 걸 알지만 현금 흐름이 좋지, 현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취득세 장벽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무슨 소리야, 지금 아파트 사라는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번 2014년 이전에, 요번 상승장 이전에 하락장이 분명히 있었어요. 긴 겨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주변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실거주용으로 아파트 5억짜리를 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전세가 4억이었고 그 당시에 전세 4억이었고 아파트 5억 한 3, 4천 정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어렸고 내가 한번 그 자리를 잡으면 적어도 5년 내지는 10년 이곳에서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하지 말고 내 실거주집 마련을 목적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게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그런 곳에서 실거주집을 마련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아파트 가격 오르고 내리고 중요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내가 살 수 있는 가격. 그런데 이제 사고 나서 다행히 제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되게 잘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실거주집을 되게 마련을 잘 한 건데 다행히 제가 사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정체돼 있었던 그 시기를 벗어나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대략 되게 지인분 중에 제가 가격이 이제 좀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너도 좀 사라. 언니도 사. 나도 사.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산 가격을 알잖아요. 너는 5억 3천에 샀잖아. 그런데 벌써 몇 달 지났는데 벌써 5억 5천이야. 사러 갔더니 벌써 5억 7천, 5억 8천이야. 과거에 이 옆에 사람이 산 가격을 알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더 떨어지면 살 거야. 분명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야. 왜? 불과 1년 전에 가격이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찰떡같이 한다는 거죠.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보다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 사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서 안 샀단 말이죠. 그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떨어지면 살 거야. 그러나 떨어지기는커녕 2014년부터 무려 8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 5억 3천이던 아파트가 지금은 15억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계속해서 껄껄껄껄 하면서 못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실거주를 위해서 5억이 넘는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신 분과 그냥 나는 떨어지면 사야지, 난 전세 살 거야 했던 이분들과의 자산 가치는 엄청난 큰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4억 전세금이 계속 4억에 있는 게 아니에요.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느냐 자산을 갖고 있느냐 차이에 따라
이게 내가 벼락 거지가 됐느냐, 벼락 부자가 됐느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 4억은 계속해서 내 돈이 까이는 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전세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금을 자꾸 올려주다 보면 돈이 자꾸 더 필요하니까 이 전세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또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출 이자까지 계산하면 내 자산이 점점점 까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내 자산이 까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금을 들고 있지 말고 부동산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 집 한 채 갖고는 안 돼요. 내 집 한 채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두 채, 세 채, 다주택자가 돼야 여러분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자산의 상승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달라진단 말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8년 전에 실거주를 마련하지 않고 전세 4억을 고집하셨던 그 분은 지금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 살고 계세요. 제가 부동산 기초반 수업을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내 집에 대출 하나도 없이 알토란 같은 내 집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혹시 전세자금 대출 하나도 없이 오롯이 현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당당하게 저희하고 손을 드신단 말이죠. 그분들은 되게 자랑스러워요. 나 대출 하나도 없어요. 나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내 집 온전히 갖고 있고요. 대출 하나도 없이 전세금, 대출이 없다는 걸 되게 너무나 당당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손을 든단 말이죠.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되게 속상하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내가 전세를 살면 그 큰 목돈을 나의 집주인, 저는 임차인이면 임대인에게 임대인님 나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십시오. 나의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바치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데, 그 돈을 나의 임대인한테 맡기면서 나는 계속 벼락 거지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어떻게 부자가 되지? 나 돈이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수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돈이 없을수록 집을 사야 되는 거고, 돈이 없을수록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란 말이죠. 상위 1% 성공한 사람 중에 들어가는 이유가, 저도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마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은 절약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막 안 쓰고 아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걸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다니려고 제 스펙을 더 키워서 막 이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다주택자가 돼야겠구나. 결코 전세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내가 계속 자산을 늘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빨리 한 건 아니에요. 저도 40이 넘어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빨리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이 10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굉장히 이 반도 안 된, 반평생도 살지 않은 시기에 이 개념이 조금 경제 개념이 바뀌면서 나름 그때부터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해서 여러 곳곳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상위 1%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전세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돌팔매 맞을 수도 있고요. 지금 집 사라.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저한테 뭐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전세를 살 바에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 지금 그만큼 금매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 이 금매가 다시 소진될지 모르고요. 정말 진정한 고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게 진정한 고수고요. 여러분이 더 떨어질 거라고 못 사고 기다리면 정말 저점에까지 갈 때는 그 누구도 용기를 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떨어질 것만을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다가 못 사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서 나의 자산을 조금 늘리면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흙수저로 태어난 저는 검소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돈을 쫓는 게 왠지 뭔가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은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안 좋고 꺾였다고 해서 나 부동산 이제 안 해. 나 부동산 관심 없어. 계속 가격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부동산 공부 왜 해? 이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부동산 공부는요. 가격이 하락할 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서 정말 그때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싸게 많이 잡아놓은 사람들이 상승장에 왔을 때 제대로 빵빵빵 터트려서 완빵에 큰 자산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케이스이긴 이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 부동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하락기다, 냉각기다 해서 너무 위축돼 있거나 나 이제 집 안 사, 나 이제 부동산 안 해, 부동산 끝났어,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이클이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지만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이고, 그 봄을 위해서 여러분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실거주 집을 마련을 하시는 게 내가 부자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고 제 주변에 지인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사신 분들이 너무 후회하는 걸 되게 봤고, 그분들을 제가 수렁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너무 열심히만 사셨어요. 그냥 그달 벌어 아이들 학원비로 다 지출을 하고 나니까 이 주거비를 마련할 그 돈이 없어서 오히려 계속 돈이 까였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노후 대책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려고 하면 학비 마련이 안 돼요. 그럼 노후 대책도 안 돼 있고 달랑 집도 없고 전세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전세금, 빌라에 살고 있는 전세금밖에 없다면 얼마나 나의 삶이 허전해지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수렁에서 건져 올려드리면서 월세로 옮겨 타고 보증금을 마련해서 집을 사드리는 컨설팅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상승장에서 그나마 늦게나마 상승장에 올라타셔서 내 집 마련도 하셨고, 그 내 집의 사다리가 돼서 또 두채 세채 사시면서 정말 그 수렁에서 벼락 거지가 갑자기 벼락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내 집 마련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래도 아이들 학비라든지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가 마련해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아직도 부동산 하락기만을 기다리면서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은 이 제 방송을 보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앨리스를 만나면 부자가 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가 행투내에서 많은 분들을 정말 직접 손을 잡아 드리면서 부동산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고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시려면 행투내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